네, 안녕하세요. 놀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때문에 많이 좀 스트레스 받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장기적인 투자를 보고 먼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위해서 현재 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거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매일매일 그 업비트 창이나 빗썸 창 아니면 개인 지갑 창들을 열어봐서 그 가치가 떨어지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내 그 원화가치 떨어지는 것만 보면은 스트레스가 받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장세를 보면서 그리고 내 원화 가치에 나의 그 자금이 줄어드는 거를 보면서 너무 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그렇다고 하시면 이 시장에 있는 걸 정말 비추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 하락장이 오게 되면 지금 이 정도의 하락으로 끝나진 않거든요. 거의 뭐 7-80% 빠지고 이러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말자. 장기적으로 분명히 갈 시장이다라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시간이 곧 금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금이에요. 시간이 우리의 자금을 금으로 만들어 줄 거다. 우린 또 그 디지털 금에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빗썸 화면에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빗썸에서는 제가 매일매일 3만원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벌써 매수 금액이 36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손익이 24만원 플러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 리플 두 가지를 위주로 좀 사고 있어가지고 뭐 리플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매일 매수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바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들어갑니다. 자, 그 외신에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내놨어요. 네, 그러면서 뭐 FOMC가 네, 한 15일 날쯤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FOMC 때 연준에서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이 뭐 달라질 거다 이런 뭐 관측이나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고요. 물론 뭐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이다 아니면 테이퍼링의 뭐 빠른 뭐 시행이다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견이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 방향성은 달라질 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저는 사실상 어떤 FOMC라든지 이런 네, 국제적인 회의 결과라든지 어떤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물론 보긴 봅니다만 그게 이 암호화폐 시장을 출렁이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뭐 시장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인 어떤 가격의 움직임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긴 봅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4일에서 15일 사이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앞두고 있어서 관망세가 강화된다. 현금화를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급격하게 할 거다. 중반까지 종료할 것을 전망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지 여부가 시장의 주목을 끈다라고 하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사실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이 전부 다 이제 어떤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면 단기적인 어떤 모든 자산 시장이 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다시 회복하고 우상향하는 게 당연한 어떤 룰처럼 되어 있어요. 뭐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그게 뭐 미국 주식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뭐 코스피 코스닥이냐 그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우상향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뉴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 비트코인의 90%가 채굴이 완료됐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10% 남았는데요. 네. 그 제가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근거 중에 하나가 채굴량이죠. 채굴량. 지금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2033년경에는 99%에 이르러 캐내는 것은 2140년까지 걸릴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2140년까지 걸리지만 앞으로 120년 남았는데요. 120년까지 비트코인 채굴이 종료가 되긴 되는데 채굴량이 극히 적다는 거죠. 계속 반감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블록 보상이 현재 6.25 비트코인인데 2024년에는 3.125 비트코인까지 반감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2033년경 99%의 채굴이 끝나면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또 맞죠. 이게 얼마나 남았냐면 지금 12년 남았습니다. 12년. 점점 채굴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코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해시레이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보통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다른 진짜 엄청난 그 악재가 없는 이상은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 보통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한다 라는 거는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주소가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12일 기준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비트코인 주소 수는 7일 이동 평균치로 13개월 만에 최저치인 4,197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뭐 거래소로 보내는 지갑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개인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좀 지표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주소의 수 감소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반등을 기대하며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선호한다라는 의미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뉴스. 자, 독일 저축은행 슈파카세 2022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출시 계획한다. 자, 이 슈파카세라는 이 은행은요, 1778년에 설립된 진짜 전통성 있는 그런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인원이 5천만 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네, 5천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죠. 그래서 독일 저축은행 슈파카세가 이르면 2022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할 거다. 그러니까 이 은행을 통해 가지고 바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해가지고 거기서 코인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랑 똑같은 겁니다. 네, 뭐 좋은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높은 장기 투자로 비트코인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상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었거든요. 한 4년 전만 해도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 시장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불안에 떨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장기 투자를 좀 보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에 이 시장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좀 대체할 수가 있겠죠. 이 밑에 보면은 그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로 고려하기를 열망하는 은퇴자가 늘어나고 있고 고령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 세대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캐나다의 최초 비트코인 ETF 최근 4,324 비트코인을 추가했다. 그래서 보면 콜린 우는 트위터를 통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캐나다와 세계 최초의 기관인 퍼포즈 비트코인 ETF가 4,342개의 비트코인을 저장소에 추가해 현재 29,000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소에서 진짜 사기가 어려운 좀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기관들도 꾸준히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그리고 기업, 아니면 국가 이런 데서 지금 나서가지고 비트코인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매수하면 그 사람들이 던지지 않는 이상, 시장에다가 갖다 매도하지 않는 이상은 이 시장의 그 유동성 있게 풀리는 그런 비트코인의 양은 계속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줄어든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이 없으니까. 그건 또 시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위스 최대 온라인 은행 2022년 상반기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을 계획한다. 지금 은행들이요, 각국의 나라들의 어떤 은행들이 아예 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아예 은행 자체에서 거래소를 만들어 가지고 코인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너무 늦는 거죠, 사실상.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이에요. 이런 은행들에서 지금 거래소를 출범해서 자기네 자기 은행 계좌에서 그냥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거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스위스쿼트 영업 관리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온라인 은행의 포부가 자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플랫폼에서 다양한 암호화폐로 더 많은 거래가 가능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시장에서는 점차적으로 이 암호화폐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가격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런 뉴스 하나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 오늘 코인리스 뉴스를 좀 살펴보면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였어요. 테더, 새로운 집단소송 휘말렸다. 그래서 드디어 또 테더에 대한 또 안 좋은 뉴스가 또 나왔어요. 퍼드가. 테더는요, 항상 하락장에서 하락 소재로 쓰이는 대표적인 그 우려먹기식 소재입니다. 맨날 테더 가지고 건드려가지고 가격 하락 만들어 놓고 항상 이렇거든요. 그리고 세력들은 매집하고 이런 형태예요. 테더 이슈 꺼내서 가격 하락시키고 고래들 매수하고 다시 테더 소송은 없었던 일 되고, 이게 항상 벌써 제가 시장에 들어온 지가 꽤 됐는데 한 5년 동안 이 테더 이슈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번은 나온 것 같아요. 어림잡아. 근데 그럴 때마다 코인 가격이 출렁출렁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좀 지겹죠. 나와도 어쨌든 간에 별로 당시에 단기적인 어떤 영향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또 금방 없어질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거는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정말 내용이 지겹습니다. 매번 똑같아서 보면은 2명의 원고는 테더가 충분한 달러 준비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정기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관행을 일삼았다. 그러니까 테더 발행량만큼 이 달러를 그 테더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달러도 없이 그냥 USDT만 막무가내로 찍어내서 코인 가격을 펌핑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매번 있는 얘기라서 아주 지겨운 하락 소재 퍼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는요, 익스트림 피어 21포인트 되겠습니다. 거의 뭐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점수, 얼마 전에 19포인트도 봤는데요.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상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 42.74%입니다. 지난주에 뭐 39%까지도 좀 떨어지는 걸 봤는데요. 이 코인,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이 더 급격한 하락을 하면서 도미넌스가 좀 올라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미넌스가 올라오는 거는 크게 뭐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현상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알트가 떨어지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좀 안 좋은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근데 뭐 어차피 저는 이런 지표를 좀 보더라도 현재까지는 좀 매도할 생각은 아직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를 합쳐서 보면 62.6%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굳건하게 도미넌스를 좀 지켜가고 있는 거고요. 뭐 이더리움도 크게 조정이 있었죠, 얼마 전에. 지금 뭐 크게 빨간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자, 김치 프리미엄은 4.8% 되겠습니다. 최근에 7%까지 올라가는 그런 좀 양상을 보이다가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선물은 롱 포지션 73%, 숏 포지션 26%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뉴스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뭐 힘드실 거예요. 네. 저도 코리니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그때는 참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시장에서나 확신과 믿음 없는 투자는요,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그 손실만 남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언제나 공부하고 내가 믿는 곳에, 내가 확신이 드는 곳에 투자하는 그런 우리 너굴곰 TV의 구독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